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북측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거부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통일부의 중대조치 언급이 일단은 북한의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단 실무회담에 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남북 간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성명에서 실무회담 제의에 앞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 간 면담과 최소 인원의 방북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 접수조차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면담 제의와 문건 접수도 거부한 것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오늘 성명에선 중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뒀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를 정부가 취할 중대 조치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로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170여 명의 근로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해 우리나라의 인권 현주소가 어떻게 진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세카기아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오는 5월 29일 한국을 방문해 10일간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에 세카기아 보고관은 이 기간 동안 정부 부처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노조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세카기아 보고관은 우간다 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하며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인권위원회인 우간다 인권위 설립을 주도하는 등 신장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3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여성운동가, 노동운동가 등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 세카기아 보고관은 한국 방문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시민사회에서는 세카기아 특별보고관의 방문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달 6일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노동,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 분야별로 자료집을 제작, 특별보고관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카기아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아비드 후사인, 2006년 호르헤 부스타만테, 2010년 프랑크 라리 특별보고관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관심입니다. 국회는 오늘 이틀째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7조 원대의 추경 예산 대부분이 세입 결손 보전용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고 미흡한 추경을 내세워 재정 건정성 방안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를 상대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물을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 새누리당 김무성 이항고 의원이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합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이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옹호 발언, 우라야마 다마 수종료 등에서 나타난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는 과거 전쟁에 대한 역사인식과 강요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싸고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사히 신문은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운동이 조용한 참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사설을 통해 아소다로 부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이웃을 두루 살피는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가 그 문제를 이유로 윤병세 외교장관의 방위를 취소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2억 원가량의 빚을 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축에 따라 집값은 19억가량 뛰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제 광고를 통해 이전 대통령 등 공직자 33명의 재산 등록 및 변동 신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의 전체 재산은 46억 3,146만 원으로 작년보다 11억 6,820만 원이 줄었습니다. 논현동 사저 증축으로 인해 이전 대통령의 재물은 2억 3,800만 원에서 34억 5,070만 원으로 32억 1,2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논현동 사조는 증축으로 집값이 35억 8천만 원에서 54억 4,847만 원으로 18억 6,847만 원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월 26일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